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맞출 순 없겠지만 과거 어떤 공부한 자료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시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요. 첫 번째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들 신규로 진입해서 전세를 놓을 분들은 늘어나기가 어렵고 집주인분들은 지금 종부세 못 내서 망하고 있거든요. 집을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런 집들은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 못 찾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깡통 전세는 여러분 지금 이미 국가에서 언론에서 임대인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살펴봐야 돼요. 임대인의 잘못이라면 임대인만 족치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어쨌건 임대인들 그러니까 뭔가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들을 만들고 있고 임차인분들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고 있어서 또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집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9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식은 이거예요. 전세가가 2억 9천인 게 임대인의 잘못이다.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빵집에 갔는데 빵이 있는데 빵 하나에 5만 원이에요. 빵 하나에 5만 원. 주먹만한 빵 하나에 5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빵집 주인 잘못이에요? 아니면 5만 원에 사 먹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잘못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게 시세인 거예요. 옆집 빵집이 있던 경쟁체가 있던 없든 간에 5만 원을 누구한테 뺏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해서 5만 원에 사 먹으니까 5만 원짜리 빵을 제공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신라호텔 망고빙수 그 어르신들 처음 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망고 얼마짜리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줄 서서 먹거든요. 휴일에 가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9천인 이유는 전세 시세가 2억 9천인 것 때문인데 집주인이 만든 시세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한테 만약에 시세를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2억 9천이 아니라 한 20억 부를 거예요. 자, 집주인분, 임대인분들 전세 시세를 결정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한 20억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요금을 먹겠지만 2억 9천의 수요가 있으니까 시세가 2억 9천인 거고 2억 9천에 손님이 안 붙으면은 2억 8천, 7천, 6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더 이상 신규로 늘어나지도 않고 집을 한번 빌려주면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전세를 높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높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놔야 돼요. 월세를 받든 뭔가 해야지 살아남는 시대라거든요. 임차인분들은 어때요? 임차인분들은 집을 사면 적고를 당하는 거예요. 임차인분들은 집을 사면 세금 뜯기고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팔리지도 않고 정부에서 뭐라고 하고 임차인 보증금 못 돌려주면 명단 공개한다 그러고 벌금 낸다 그러고 겁나잖아요. 그럼 집을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9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잘 안 나오고 금리도 높아요. 그럼 따져보니까 나는 집을 사고 싶진 않고 쓰고 싶은 거예요. 집주인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럼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완화가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까요? 지금은 좀 공급이 늘어나 보이죠. 일부 아파트 시장이. 왜? 집을 팔라고 내놨던 사람이 안 팔리니까. 그리고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 중지 이꼴 돈이 귀해지는 거니까 전세를 구하는 공급으로 바뀐 거예요. 매매 공급이 전세 공급으로 넘어오는 효과는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전한 매매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아파트 월세 시장 보시면 어떤지 보일 거예요. 빌라 전세 시장 눈에 보이실 건데 일단 깡통 전세는 당연히 빌라 시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아파트 월세 시장도 월세 시장이 더 이상 못 버텨주면 매매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매로 못 갑니다. 전세로 가게 되겠죠. 그럼 깡통 전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첫 번째로 깡통 전세 얘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길 건데 옛날에도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할 것 같죠. 그런데 야당에서 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건데 먼저 눈치채는 쪽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구나. 요걸 캐치한 순간 바로 얘기할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차라리 지금 야당이 더 힘이 세지 않겠어요? 실제로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규제는 여러분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한 70년도 말 80년대부터 부동산 완화했는지 규제했는지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영원한 규제도 없고 뭐 영원한 완화도 없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여태까지 규제했잖아요. 그 완화 차례인데 왜 역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이 됐냐면 단순해요. 정치거든요. 규제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규제는 정치거든요.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갑자기 규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얘기 꺼냈다가 언론으로 간받다가 인기가 있다 싶으면 바로 땡겨 잡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 다 서로 엉켜붙겠죠. 우리가 완화할 거다. 니네가 완화할 거다. 니네가 규제하지 않았냐? 아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되게 혼돈스럽겠지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재거든요. 이게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전에 살펴보시면 규제 같은 거에서 완전 자유로웠던 때가 생각해 보시면 90년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기 신도시를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그 시기에는 규제도 필요 없었고 완화도 필요 없었어야 제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때거든요. 98년도 IMF만 아니었으면은 쭉 가서 어떻게든 지켜봐야 돼요. 물론 서울에 공급을 좀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건 IMF 때문에 공급 구조 자체가 좀 바뀐 건 맞습니다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동산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은 건 맞죠. 아파트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죠. 아무튼 간에 규제는 계속 했다 풀었다를 반복을 했고요. 이대로 쭉 가면 또 어디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당은 뭐냐면 표가 되는지만 철저히 계산하면서 가격 상승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거 정권이 만들어온 모습 90%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대로 떠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정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바뀌긴 바뀐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여당 후보님이 굉장히 색깔이 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되셨으면 더 달랐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안정돼 보이고 침체되어 보이니까. 그런데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규제를 하다가 완화를 왜 할까요? 아니 규제할 때는 부동산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명박이랑 박근혜 때 왜 완화했을까요? 완화했는데 부동산 힘 못 썼거든요. 왜 했을까요? 국가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슬슬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국민들이 원하면 여당이나 야당에서 먼저 나왔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의 실력을 판단했을 때는 야당에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야당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정치를. 훨씬 더 센스 있게 국민들의 심리를 읽기 때문에 야당에서 선수를 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 생각 못 맞추는 건 맞지만 저는 여당에서 이런 얘기 못 꺼낼 것 같고 야당에서 센스 있게 딱 꺼낼 것 같아요. 야 국민들이 지금 죽어간다. 지금 규제 완화해야 된다 얘기 꺼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돌아가면서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 경기도,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떼놓고 보면은 지금 1년에 2조 원 가까이 안 거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러니까 지금 쭉쭉 보면 1년에 한 2조? 그 이상 지방세가 안 거칠 거예요. 서울도 막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서울, 인천, 경기도권 다 합치면은 몇 조 원씩 1년에 손해가 날 거거든요. 근데 지방은 중앙정부에다 손을 벌려도 잘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거나 자영업이나 내수 경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과거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 완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건데 되든 안 되든 얘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둔촌주공 사태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플러스 원자재 상승.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재 올라갔죠? 그리고 규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규제에다가 그리고 분양가도 맘대로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모아타운 된다고 사람들이 되게 으쌰으쌰하지만 거기 나중에 정작 들어가서 공사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안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 그대로 가게 되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딴 게 필요 없어요. 분양이 안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매매 시장을 완전 잡아놨잖아요.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분양권 여러분, 이게 선분양이잖아요. 분양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기대심리예요. 재개발, 재건축, 어떤 입주권 아니면 분양권은 눈에 안 보이는 기대, 투자의 대상인데 지금 부동산 투자 자체는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될 건데 선분양 시 분양이 안 될 걸 무릅쓰고 분양을 때릴 수 있는 건설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착공 물량이나 아니면 인허가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지금 시장 구조랑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깡통 전세가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여당 야당 중에 제 생각엔 야당부터 규제 완화를 좀 밀어붙이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해요. 또 이게 그냥 말 바꾸기 되게 쉽거든요. 세 번째, 공급이 조금씩 어려워질 것이고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둔촌주공 사태를 본 건설사가 겁을 먹고 있고 숫자를 때려봐도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 시공사들, 종건사들 시행 쪽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금력이 되니까. 자금력이 안 되던 애들은 지금 PF를 못 땡겨와요. 안 해줍니다. 아예. 옛날엔 그래도 10%에서 12% 증권사에도 해줬는데 요새는 줄 세워가지고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